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쇼크 수준이었죠. 그런데 제목, 고용 쇼크는 없다. 무슨 말씀인지 토마스 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미국 증시의 상승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던 8월 고용지표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결과만 보면 7월에는 약 100만 건이 증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월가가 예상하기를 8월에는 72만 건 정도 증가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좀 더 낮춰서 60만 건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 23만 5천 건 증가합니다. 어찌 보면 고용 쇼크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으로 월가는 파악하고 있나요? 금요일날 난판 페이롤 이전에 수요일날 ADP가 이제 발표되거든요. 예. ADP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고용 상황. 그걸 했는데 ADP 지수가 이미 반토막 정도로 아주 저조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난판 페이롤도 조금 이제 기대치가 조금 낮긴 했었죠.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 72만 개 그 정도 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23만 5천 개 창출에 이제 그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하스피탈리티 있잖아요. 예. 접객하는 네. 그 업종에서는 거의 증가가 없었어요. 거의 증가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페셔널 전문 직종. 예. 이거는 또 많이 늘었어요. 제조업도 좀 늘고. 그래서 그 숫자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제 미국의 경제가 이제 드디어 성장세가 꺾이고 하강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하스피탈리티 업종은 지금 미국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는 해도 내려가진 않아요. 이게 지금 매일 지금 1일 평균 16만 명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병원 입원율, 사망자는 조금씩 꾸준히 또 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접객업소의 하이어링이, 고용이 이제 줄었다는 것은, 일단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건 일시적이다 하고 이제 좋은 면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는 사실 거의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제가 고용지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제조업 분야에서 증가한 일자리가 7월에는 6만 4천 개였는데 8월에는 4만 개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7월에 무려 73만 개가 늘어났지만 8월에는 20만 개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8월의 증가세,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 양쪽에서 일자리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거죠.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3분기 GDP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잖아도 이제 월가에서 지금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지금 기존에 고수했던 3분기 GDP 예상치를 대폭 낮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3%까지 내려올 수 있다. 3% 증가에 머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연방은행 뉴욕 연은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매일 GDP를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포스팅을 중지를 해버렸어요. 그 중지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갖고 경제 지표들이 들쑥날쑥하고 이런 상황에서 GDP를 예상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GDP 그 실시간 고시를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GDP에 대해서는 지금 3분기에는 한 3%까지 성장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하향하고 또 4분기에는 평균 6%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난방 페이롤 고용 지표를 보거나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피크를 찍긴 했지만은 내려오지 않고 수평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을, 겨울 되면은 다시 감기철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4분기 GDP가 6%까지 다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만간 다시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지금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증시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좋은 면만 바라보고 좋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지금 증시는 안 내려가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반대로 한편으로는 사실 지난주 미국 시장 증시를 제가 멤버십에서는 bad is good이라는 단어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즉 8월 고용지표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9월 21일, 22일 양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폼C에서 이미 그 지난번 잭슨홀에서 이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을 하긴 하겠지만 속도나 그 다음에 강도는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차라리 이 뉴스 때문에 증시는 좀 더 강세가 나올 수 있다. 탐리 그 펀드스트랩 대표가 CNBC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테이퍼링 발표 시점, 시행 시점을 늦출까 말까 했던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금요일날 난판 페이롤 그 수치로 인해 갖고 확실히 그 조기 테이퍼링 실시 이거는 그 기대감은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9월 폼시에서 발표하고 11월이나 12월 뭐 이때 실시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당초 예상에서 이제는 11월 정도 돼서 발표하고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로 조금 이제 2달 정도 이제 수년된 것 같은 그런 지금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난판 페이롤 발표하면서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그 노동자 인건비 있잖아요. 아, 예, 그건 증가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상당히 크게 또 증가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증시 이제 참여자들이 볼 때 이 난판 페이롤이 나쁜 수치가 미국 경제 둔화 이것 때문에 나쁘게 나온 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을 그러니까 하이어링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 잡 오프닝은 많은데 잡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코로나 후유증 그것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실업수당 예. 거기에 의존해 와서 이제 살았던 그 일반 서민들 근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모험해갖고 직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쉬었던 그 몸가짐이 또 일하기 싫은 거예요. 예. 설령 언임플로먼트가 베네핏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선뜻 일하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노동에 참여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그 의욕도 줄어들고 사람도 숫자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노동시장의 수요 문제보다도 공급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잡 오프닝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인건비를 더 올려주고 네. 사람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거는 그냥 템포럴이다,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다, 지나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가 대폭 올라감으로 해갖고 월가 일각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템포러리가 아니고 어쩌면 이제 퍼시스턴스, 어쩌면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채 시장에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이상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연준의 기준 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뉴욕대 경제학 교수 그 루비니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그 교수, 이런 분들은 이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이 압력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이 난판 페이롤 이 숫자만 보고 테이퍼링을 늦추다가는 까딱하면은 팔러스 미스테이크 할 수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테이퍼링을 하고 또 그 다음 수순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 스케줄에서 상당히 비하인드 커브, 뒤처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레미 시걸 교수는 이 연준의 팔러스 미스테이크가 진짜 내년 중에 만일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증시는 대혼란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서둘러서 테이퍼링 끝내야 되고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판 페이롤 숫자가 나쁠까 할지라도 연준은 자기 기존 그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뭐 경제학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니까 그게 투자로 이어지진 않죠. 원래 경제학자가 투자를 성공한 사람은 과거에 케인즈 이후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냥 그렇군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 그 금리 차이 보면 실제로 그 어제 난판 페이롤 발표 이후에 채권 금리가 전체가 다 하락하긴 했지만 10년 만기,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만기 차이와 2년 만기 차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 1.12%까지 확대됐거든요. 이 얘기는 또 다시 말해서 미국의 3분기는 좀 우리 미국 경제가 그럴 수 있지만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경제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이 긍정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티프닝이 일어난 건 아닌가요? 뭐 그런 점도 이제 반영됐고, 또 다른 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플레이션 이 압력, 이것도 한몫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 국채 금리의 그 차트를 보면요, 지금 하향의 그 채널에서 상단을 지금 오늘 살짝 돌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에 다음 주에도 이것이 그 하향 채널을 상단으로 돌파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본격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8월 말부로 아까 말씀하신 베니피셜 즉 추가 실업 수당이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8월 27일부로는 그 이베큐에이션이죠, 이빅션이라고 하나요? 그 퇴거 금지. 그러니까 월세 안 내도 집주인이 못 쫓아버리게 한 게 8월 27일부로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9월달부터는 미국의 초등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학을 하니까 부모들이 직장에 나갈 수 있잖아요. 미국은 초등학생들을 혼자 두고 부모가 집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예, 그런 것을 감안하면 9월에는 이 8월에 이 난판 페이럴 쇼크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요.
근데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연방 그 대법원에서 네. 그 에빅션 엑스파이어를 이제 승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그 에빅션이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에빅션 금지법이 이제 엑스파이어 이제 효력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집 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렌트를 안 내면은 내쫓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연방법 차원이고요. 근데 그다음 지방의 그 스테이트 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각 주지사들에게 연방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연방 정부는 할 수 없는데 지방 정부, 스테이트 가버먼트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 에빅션 밴을 계속 유지시켜라. 이제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어요. 했는데 그 민주당의 그 가버너들이 지키는 그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호소에 이제 호응을 해서 자기들은 이 에빅션 밴을 계속 유효시키겠다. 이런 그 스테이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많은 주들이 지금 그렇게 호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연방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다 할지라도 에빅션 그 밴 엑스파이어에 대한 그 어떤 그 후유증,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뭐 학부모들이 다시 애들을 학교 보내고 직장에 이제 이런 효과는 조금 더 나중에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그 에빅션 밴을 계속 유지하는 한은 그 뭐 급격한 그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고용지표 결과가 사실 예상보다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오늘 새벽 아침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TV에 직접 나오면서 이 인프라 통과, 즉 1조 달러와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 통과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새벽에? 네네. 그래서 뭐 그 요즘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태풍 아이다가 예. 이제 남부, 중부, 뭐 북부까지 다 휩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물 피해가 이제 태풍 피해가 엄청난데, 근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난판 페이롤 수치가 저조하게 나오니까, 예. 요때다 싶어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마이크를 잡은 거죠. 네. 그래서 공식 연설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1조 달러의 인프라 플랜, 그 다음에 3.5조 달러의 빅 스pen딩 빌, 이거를 빨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연설에서 역설을 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민주당 그 주최로 해갖고 이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그 조만친 의원, 상원 의원, 예. 이제 이런 분들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또 상원 의원 한 분은 이거를 지금 뭐 완전히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두 법안을 추진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고, 돈이 남아서 흥청망청 하는데 이런 것까지 퍼부을 수는 없고 연방 재정 적자를 더 키울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잠시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실한 반대 의견을 이제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상원 두 의원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숙제로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그 이제 조만친 의원이나 그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연방 재정 적자를 이제 걱정해서 이 빅 스pen딩 빌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4.5조 달러의 그 자원 조달, 그 자금 조달, 이것을 국민의 세금, 미국 정부 재정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텍스의 루폴, 텍스의 그 빈 구멍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메꾸는 과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뭐 빌리언어들, 그 억만장자들의 그 세금 조금 내는 걸 더 올리고, 뭐 하여튼 그 기업들의 그 CEO들의 고액 연봉, 여기 대해서도 세금을 더 걷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있잖아요. 예. 바이백. 예.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자금 조달 그 항목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금요일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그 각 섹터 중에서 그 바이백을 가장 많이 하는 섹터가 뱅크주거든요. 예. 네, 뱅크주인데 최근에 이제 뱅크의 주식 성적도 좋았죠. 예. 그래서 오늘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35%인가 이제 올랐어요. 예. 오르면은 대개 증시에서도 뱅크주가 상승으로 화답하게 돼 있는데 오늘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뱅크주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5조 달러 자금 조달 이 항목에 기업들의 바이백 여기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 이것이 뱅크주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일단 베디스 굿으로서 그 태풍 허리케인 아이다호, 그 다음에 단판 페일의 쇼크 이 문제가 인프라, 그 다음에 예산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부자 증세, 일단 법인세 증세 이야기는 또 나오지 않았네요. 네, 안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어느 쪽이든 세금 증세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도 좀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그동안 고점 앞에서 계속 숨죽이고 있다가 위성통신망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는 애플카 추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보도를 하면서 인용이 됐는데 이 애플카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금요일날 LG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애플카를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이 애플카 생산 전망을 혹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난 몇 달 전인가요? 그때도 현대차, 기아차하고 협업한다 이래갖고 한번 증시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이제 애플카인데, 이번에는 헤드라인은 장식할 정도로 관심은 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애플 그 카의 그 호재도 애플 주식의 상승에 일조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애플에서 새로 출시하는 그 신모델 이제 아이폰을 통신 위성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한다. 그런 이제 그 펑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그 통신주도 많이 오르고 애플 주식도 그날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애플의 그 주식의 PER 있잖아요. 프라이스 퍼 어닝.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애플 아이폰 제조 회사로서의 점이 많이 반영돼 갖고 이 PER이 상당히 낮았어요. 실제로 첨단 기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 제조 회사로서의 그 PER이 반영돼 있는데 이 애플이 그 사업을 점점 이제 다변화하고 점점 IT 쪽으로 자꾸 이렇게 확장함으로 해갖고 최근에 그 애플의 PER이 IT 기업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반영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PER이 여전히 그래도 27분이 안 돼요. 구글 같은 경우 지금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애플 주식의 상승에 크게 일조했다. 지금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애플카는 모르겠어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하도 이 비밀을 좀 음흉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뉴스로 터져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밀고 있는 리비안 전기차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이 전기차 시장에서 큰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비안은 한 11월 정도에 IPO를 한다고 해요. IPO를 하는데 지금 현재 IPO 공모가 그 시총이 $80 빌리언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크죠, 지금. 상당히 큰데, $800억, 예. 리비안이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아마존의 그 딜리버리 밴만 해도 그 수요가, 따놓은 당상이죠, 그 수요는. 그 선주문 그런 걸 받고 시작하면은 이 리비안이 이 전기차 시장에 일으킬 돌풍, 이것이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마지막 단계, 집까지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에 그 사용하는 전기차 밴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 지금 미국의 우리 동네도 그렇고, 지금 예전에는 그 전문 배송 업체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이제 네. 아마존이. 예. 근데 점점 더 자기 직속에 갖고 있는 자기들 밴으로 그 배송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 나가면 하루에 진짜 뭐 한 수십 대는 볼 수 있어요. 아마존 딜리버리 밴을. 자, 결국은 아마존이 그것까지 해먹으면 다 해먹는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 그러니까 애플 구글 결제망만 사용하는 부분을 막아버리는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CNBC에서도 한국에서 통과됐다면서 인용이 됐었는데 그 이후 유럽연합에서 페이스북에 약 2억 3천만 달러의 벌금, 그다음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 등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왔거든요. 여기 이런 뉴스, 빅테크 기업의 향후 이런 그 반독점 법안 규제, 이런 부분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그 한국에서 그 구글 그 갑질 방지법 예. 통과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미국 CNBC에서는요. 예. 거의 하루 종일 그걸 방송했어요. 예. 이게 대단히 이제 큰 거죠. 그리고 그러잖아도 이제 빅테크들을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하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던 차에 한국이 가장 먼저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니까 상당히 이제 큰 화제로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아마 애플, 구글 예. 뭐 이런 주식들이 조금 이제 하락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미국에는 사실은 뭐 지금 각 이제 진보 단체라든가 뭐 또 의회 내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예. 그런 이제 진보파 강경한 의원들이 이제 이런 빅테크들을 규제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절차적으로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면은 법원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소송을 걸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소송 걸고 재판 1심 나오고 항소하고 뭐 이래갖고 대법원까지 판결 나는데 보통 한 5년, 6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거의 매일 뭐 구글이니 뭐 이제 페이스북이니 뭐 해서 각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하잖아요. 소송을 예. 당하는데도 그 주가는 까딱을 안 해요. 예. 그 이유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무지하게 길다는 거죠. 3년, 4년, 5년 후의 일을 지금 미리 주가에 반영시킬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또 그때 되면은 또 정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뭐 소송 뉴스 나와도 잠시 그날에 뭐 0.몇 프로 뭐 이 정도 출렁을 해도 그 다음날은 또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 그 방송 제목처럼 스몰캡이 일주일을 거의 이렇게 리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이게 스몰캡들은 약세였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게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이제 나스닥의 그 QQQ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만 보면은 지금 RSI가 70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며칠째 지금 70에서 꼼짝도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QQQ는 사람 뭐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뭐 상투 잡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QQQ는 일단 거의 상투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SPX 있잖아요. S&P 500 인덱스. 예. 이것은 지금 이제 PSI, 이제 RSI죠. 그게 이제 66.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70이에요. 네. 이제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이 스몰캡 자체는 자기 혼자의 그 증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큰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S&P라든지 증시 3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큰 지수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걔들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최근의 흐름은 그 3대 메이저 인덱스보다도 러시아 스몰캡 지수가 더 많은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근데 금요일날 난판 페이롤 이것이 발표되면서 러시아 지수는 0.5% 이제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S&P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여지가 조금 남아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스몰캡도 조금 더 올라가지만은 그렇게 지금까지 팡팡 올랐던 그런 추세는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 지수마저도 이제는 극히 조심해야 될 구간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미국 증시가 계속 뭐 S&P 500이나 다우지수 서로 퐁당퐁당 해가면서 지수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가장 지금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게 GM, 포드 이런 자동차 업종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IC 칩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포드, 뭐 GM, 뭐 이번 주 어차피 다음 주 또 생산을 중단하겠다. GM 같은 경우는 목요일 새벽에 9월 13일 주간까지 생산 감축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플라이 체인이 계속 훼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월가는 언제쯤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 이런 건 없을까요?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것은 월가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1년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네. 지금 그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 생산업계가 지금은 가장 이제 타격이 큰데 GM, 포드, 뭐 심지어는 중국의 니오, 엑스펜, 심지어 또 테슬라까지도 지금 테슬라 주식도 지금 팡팡 못 올라가고 눌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테슬라마저도 그런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좀 이 자동차 생산 업체의 그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그런 희망이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증시도 지금 고점이고, 지금 또 반도체 공급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자동차 제조업체 주식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보초벽만 세우고 많이 이제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달러화 인덱스인데 달러화 인덱스는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이 달러화 인덱스가 증시나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달러는 뭐 거의 횡보하거나 약간 하향세 이렇게 갈 것 같고 달러가 강달러 그 세를 유지할 뭐 그럴 만한 촉매제는 현재는 제가 못 찾겠거든요. 못 찾는데 지금 난판 페이롤 그 발표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뛴 게 이제 금값이에요. 골드, 실버. 그래서 그거는 연준의 테이퍼링이 이제 수년된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잖아도 지금 금값이 사실은 뭐 연준에서 테이퍼링 한다 또 내년 연말쯤 돼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달러화나 이제 금값에 대해서 사실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값이 특히 상당히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많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사실은 뭐 증시가 거의 고점이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디 자신 있게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어요. 현금만 지금 잔뜩 쥐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금값하고 그 은을 볼 때 이쪽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월가에서는 올해 안에 2,0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예. 현재 이거 뭐 1,835달러 이 정도 됐으니까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은 포폴에 한 5% 정도라도 골드, 실버 뭐 이런 거 넣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이가 휴장이죠, 미국? 네. 예, 월요일이 없어서 이제 증시 개장이 4일밖에 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주 뭐 전략이나 조언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 노동절 이제 그 기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나타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좀 학교 이제 가게 되잖아요. 예. 가게 되는데 지금 그 가기 전에도 이미 지금 미국의 그 델타 바이러스 그 확진자 발생 그 안에 어린이 발생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9월에 개학해갖고 학교 갔을 때 이 아이들 이 속에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우치 박사는 남부 지방은 지금 빅 웨이브가 휩쓸어갖고 한 차례 지나갔는데 미국의 북부 인구가 많은 북동부, 그러니까 뉴욕을 말하죠. 이쪽은 아직 큰 웨이브가 안 지나갔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미국 북동부를 휩쓸 수 있는 빅 웨이브가 다시 휩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CDC는 그 바이러스 변이종 중에 무라고 했어요. MU. 예. 이 MU가 기존의 백신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이 변이종이래요. 근데 이것이 지금 조금씩 증가세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미국의 뭐 임박한 뭐 그런 그 공포 걱정거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무의 그 확산세 이것을 지금 밀착 감시 중이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도 지금 고점 뭐 이런저런,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과감하게 공격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또 한편 희망으로 본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또 민주당이 이제 빅 스pen딩 비를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이제 9월 하순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그 과정에서 증시에는 이제 큰 희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증시가 하락하지도 않을 거고 크게 상승할 것도 없고 현재 이성도 선에서 그냥 수평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 미국은 연휴일 테니까 연휴, 푹 쉬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네. 사실 고용 쇼크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오히려 테이퍼링 완화, 속도 조절 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증시 휴장이고 화요일이겠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정도가 반응이 나올 텐데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